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람의 유전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는 철순의 가족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와 채습 한 개당 A별과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림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고 A와 A별, B와 B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기억부터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누나, 철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A별입니다. 그럼 남자인데 유전자 두 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쉽네.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죠. 그치? 누나도 뭐야? A별. 철수는 A별이 하나니까 어떻게 됐어? A별.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아버지 기억형질 있고요. 그 다음에 누나도 기억형질 있습니다. 철수는 A와 A별이 둘 다 있는데 기억형질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정상, A별이 기억형질이고 기억형질이 열성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아버지, 엄마, 누나, 철수 이렇게 있는데 철수가 니은 형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누나 한번 볼까요? 누나는 B별이 한 개야. 그럼 누나는 B별. 자,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B만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 근데 B일지, Y일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철수는 B별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B별 Y일지 아니면 B별일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누나가 B별이잖아. 그렇죠? 철수가 B별이라면 누나와 표현형이 같아야 되죠. 근데 철수랑 누나랑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는 B별일 수 없고 B별 Y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 X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럼 아빠는 BY 이렇게 되겠고 누나는 B와 B별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B가 B별에 대해 우성이고 B가 정상, 그렇죠? B별이 니은 형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억 형질, 니은 형질이 모두 열성 형질인 것이 되겠군요. 이제 한번 보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A별에 대해 우성이다. 맞나요? 그래요. A별에 대해서 A가 우성입니다. 니은 어머니에게서 기억이 발현된다. 자, 이 누나는 A별이 두 개니까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엄마는 A별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철수는 A 하나, A별 하나인데 하나는 아빠한테 왔겠죠? 그게 A별일 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 온 게 A죠? 엄마는 A별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A별이니까 우성 기억이 발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니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림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림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 연관되진 않았군요. 독립.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9에게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두 가지 형질이 하나의 가계도에 지금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8은 A를 가진다. 자, 이건 중요한 힌트겠죠. 그렇죠? 중요한 힌트는 뒤에 나와요. 다음, 표는 구성원 279에게서
세포 한 개당 B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표도 중요하고요.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분의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분의 1이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A별에 대한 정보니까 기억형질에 대한 정보고, 요거 두 개는 B와 B별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형질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기억에 대한 거는 쉽게 풀리는데 니은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분석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기억은 B금이에요. 그럼 이 사람 기억이고요. 기억이네요. 우열관계 따져야죠.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은 형질, 자식에게 나타난 경우 8번이죠. 3, 4는 정상인데 8번에 기억이 발현됐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열성입니다. 상념색체일까요? 성념색체일까요? 그렇지. 열성 여자의 아빠나 아들이 우성이면 상이라 그랬지? 8번 열성 여자의 아빠, 3번은 우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상념색체 유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힌트, 8은 A별을 가진다 그랬어. 그럼 8이 A별이니까, 그쵸? 그러면 A가 우성, A별이 열성 되고요. 이 A별이 기억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를 잠깐 보면 A에 대한 질문은 D급밖에 없어요.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7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 아빠가 뭐야? 열성이야. 그치? 7은 우성이지.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 이형접합자. A, 별이겠죠. 그치? 그러면 A별과 A별 사이에서, 그쵸? 열성이 태어날 확률. 그러면 7액에서 A별을 받아야 되죠? 8액에서는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 된다고. 그래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따져봐야 되겠어요. 니은 따져봅시다. 여기서는 2번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니은이고, 7번이 니은이죠. 4번이 니은이고, 9번이 니은입니다. 우열관계 가계도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표를 아마 준 거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보세요. B만 가지고 있습니다. B를 가지고 있고, B별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라요. 그럼 이게 성염색체 유전, X염색체 유전이면 BY가 될 것이고, 그쵸? 상염색체 유전이면 B별, 이렇게 되겠지. 9번은 역시 남잔데, 그치? 남잔데, B는 모르겠고, B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X염색체 유전이면 B별 Y가 되겠고, 그쵸? 상염색체 유전이면 B별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근데 7번하고 9번하고 보세요. 7번도 니은 발현, 9번도 니은 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7번하고 9번은 표현형이 같아. 유전자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그렇지.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BY, B별 Y, 표현형이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구나.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상염색체 유전인 거 알 수 있어요. 7번이 1, 이렇게 해서 B별, 9번도 B별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고 갈게요. 7번이 B별, 9번이 B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열관계를 그래도 아직 몰라요. 그치? 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아직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준 거겠죠? 자, 요거.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분의 3, 4 각각의 채습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 한번 보자. 만약에 B가 우성이고 B별이 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B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3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5번, 6번은 B별과 B별이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B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5번이 뭐가 돼야 되겠어? 니은 형질 갖고 있으니까 B별. 그 다음에 6번은 B별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볼게요. 3번, 4번 어떻습니까? 3번이 역시 뭐가 돼야 돼? B별 4번은 B별 이렇게 되면 B가 1이죠. 그래서 B의 DNA 상대량은 1 이렇게 됩니다. 모순이 없죠. 맞아요. B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니은 발현은 우성이고 B이고 이게 B별에 대해 우성이고 B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니은 형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2번 볼까? 2번은 B별인 자식을 낳았으니까 B별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은 우성이니까 B별이겠지. 그러니까 이 2번은 1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죠? 기억. A는 1이다. 맞는 말이고요. B는 B별에 대해 우성이다. 역시 맞는 말이죠.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7은 B별입니다. 8은 열성이니까 B별이겠죠. 이 중에서 우성이 될 확률은 그러면 8번이 뭘 주던 7번에게 B를 받으면 된단 말이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발현될 확률도 2분의 1. 그럼 4분의 1 맞는 말이죠. 네,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B하고 B별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지는데 B가 B별보다 우성이면 B별 이래서 B별이 3개가 나올 수 있죠. 그치? 근데 만약에 반대라면 B별이 B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하면 여기가 B별 여기가 뭐가 되냐면 B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5와 6 각각의 채습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이 1이 돼버리죠. 반대로 3, 4가 3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B가 B별보다 우성일 때는 3분의 1이 나오지만 B별이 B에 대해서 우성일 때는 3이 나와버린다고. 그쵸? 그래서 B가 B별에 대해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설명한 거에서 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림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 결정된다. A는 A별에 대해, B는 B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열관계 좋습니다. A가 A별에 대해 우성이고 B가 B별에 대해 우성이에요. 다음 가게 두는 구성원 1에서 8액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염색체,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군요. 다음 6, 7, 8 각각의 채습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1, 2, 5 각각의 채습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분의 3이다. 자, 이거 기억에 대한 힌트고요. 4에서 채습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은 1이다. 이거는 니은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따져봅시다. 자, 기억 발현은 여기 기억, 다음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여기 기억이네요. 가계도만 가지고는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힌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6, 7, 8의 열성 유전자를 더한 값
1, 2, 5의 열성 유전자를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열성 유전자가 1, 2, 5에 더 많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6, 7, 8 중에 기억은 2명이고 1, 2, 5 중에 기억은 1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는 기억이 아닌 정상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7이 A별, A별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6하고 8은 동형 또는 이형일 수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 또는 3 또는 4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 1, 2, 5에서 2가 A별, A별 5가 A별, A별입니다. 이렇게. 그럼 4죠. 그럼 1은 동형이거나 이형일 수 있으니까 분자에는 4 또는 5가 들어갑니다. 어떤 조합을 사용해도 2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그렇다면 이걸 무엇이다? 이건 성념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염색체 유전으로 계산해야 뭐가 나온다? 2분의 3이라는 값이 구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올까요? 기억이 우성인 경우에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기억이 열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기억이 열성이면 4번이 뭐 해야 되지? A별, A별이어야 되지. 근데 얘가 A별, A별이면 7번하고 8번이 아들이니까 똑같이 열성이어야 돼요. 근데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4번 우성이다. A, A별이구나. 이렇게. 6번도 우성이다. A, A별이구나. 7번은 열성이다. A, 별, Y이구나. 8번 우성이다. A, Y구나. 이렇게. 그럼 일단 A별이 2개 나오죠? 그럼 1, 2, 5에서 A별이 3개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자, 기억이 있는 1번은 우성이니까 AY.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A별 Y가 돼야 되겠지. 왜? 열성이니까. 2번도 열성이잖아. 그래서 A별, A별. 이렇게 되겠다.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2분의 3 맞네요. 그러면 이게 뭐고? X염색체 유전이고 우성이 기억 형질, 그렇죠? 열성이 정상.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작년 수능 문제에도 이런 스타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잘 좀 여러분들이 연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기억은 우성 형질이다. 이거 일단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염색체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니은만 발현돼요. 그럼 일단 기억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네요. 기억은 우성이니까 열성일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A별 Y하고 A별 사이에서 열성이 태어날 확률. 그렇죠? 그러면 A별 요 경우하고 Y A별 요 경우네요. 그러면 2분의 1 되겠죠. 요렇게. 이제 니은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니은에서 뭘 봐야 되나?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B별의 DNA 상대량은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4는 뭐 해야 돼? B별 이렇게 돼야 되네.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성이죠? 4번이? 이렇게. 4번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정상입니다. 그럼 정상이 뭐고? 우성.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형질이 열성. 그럼 니은 형질이 B별을 가진 열성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봐봐. 니은 형질 가지고 있죠. 격자니까. 6번도 니은 형질 갖고 있죠. 그럼 5번도 열성, 6번도 열성. 그렇죠? 그럼 자식은 100% 열성. 그럼 니은이 발현될 확률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하니까 2분의 1이 나와버리네. 그럼 4분의 1이 아니죠? 디귿은 틀린 말 됩니다. 정답 얼마?
3번 기억, 니은이 되겠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 그쵸? 요거 한번 잘 따져보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문제집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 이런 거 찾아서 계속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된다. A는 A별에 대해 B는 B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일단 우열관계 줬죠? A는 A별에 대해 우성이고 B는 B별에 대해 우성입니다. 가계도는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구성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세세포 한 개당 A, A별, B,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 2, 3, 4. 자, 요 4명에 대한 것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그러면 가형질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가형질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 가, 2번이 가죠? 그 다음에 5번이 가를 갔습니다. 5번이 가를 갔고요. 이렇게 가를 갔네요. 그렇죠? B급이니까. 그러면 1, 2, 3, 4, 4명 중에는 가형질을 갖는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얘가 상념색체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의 DNA 상대량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A와 A별을 합친 값이. 그럼 11, 11, 20, 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성 유전자를 4명 모두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 있는 1, 2, 3, 4는 표현형이 모두 같지 않아. 그렇죠? 2번이 가 표현형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념색체 유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다. 뭐다?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X염색체 유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성이냐 열성이냐 가형질이.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우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네요. 하지만 1, 2, 3, 4 중에 가형질은 1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형질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형질을 가진 사람은 열성이니까 우리가 쉽게 유전자형을 쓸 수 있겠지. 뭐가 돼? A별 Y 되고요. 여기 A별 Y 되고요. 5번은 뭐가 됩니까? A별 A별.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5번이 A별 A별이니까 3번은 뭐가 돼야 된다? A A별 이렇게 돼야 되고 4번은 가형질이 없으니까 A Y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디귿이 A가 2고 A별이 0이야. 그럼 A인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3번은 A별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뭐가 돼? A로 우성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1번이 디귿에 매칭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은 A별이 있죠? 그렇지? 근데 1, 2, 3, 4 중에 4번은 A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만 가진 사람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은 한 명은 A별로 1, 1이 될 것이고 한 명은 A별 Y로 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1, 1이고 누가 0, 1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 요건 아마도 나 형질을 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렇지? 이제 나 형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 형질은 이 사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격자죠. 3번이 나. 그 다음에 4번이 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치? 근데 여기 보면 1번이 B별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 B별 적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열성이네. 그렇지? 그러면 나형질은 우성이 됩니다. 아, 나형질은 우성이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이 X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4번은 비별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비별 Y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4번도 열성이 돼야 되거든. 근데 4번은 나형질이 나타나죠? 우성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것도 X염색체 유전일 수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된다? 아, 요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형질은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우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기억은 뭐가 돼? 1, 1.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니은 얼마 돼? 1, 1.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4번이 뭐가 돼? 비비별로 우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비별, 비별이 됩니다. 나형질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별, 비별이면 0,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0, 2가 될 수 있는 건 리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 그래서 리을이 2번이 됩니다. 그럼 남은 3번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죠? 비별로 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돼? 3번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나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열성, 비별, 비별.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 구성원 3이다. 근데 기억은 구성원 4죠. 틀렸고요. 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다. 근데 A 0, B는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B는 3번이니까 여자죠? 여기 1, 1 되니까 B는 1. C는 2. 이렇게 되네. 다 더하면 3. 맞습니다. 4와 5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가만 발현될 확률은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은 가는 열성이니까 열성이 될 확률입니다. 그럼 AY와 A별이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만났을 때? Y를 받고 A별을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A별만 주죠. 근데 4번은 A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중에서 Y를 받았을 때만 열성이 된다고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중 가만 발현될 확률이라으니까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근데 나는 우성이죠. 그러니까 얘들 뭐일 경우? 열성일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비비별, 비별, 비별. 그럼 열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별, 비별이어야 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받고 여기서는 비별을 받아야 되죠. 2분의 1 됩니다. 역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 4분의 1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 물론 뭐 처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렇지? X염색체라면 여자는 합이 2가 되고 남자는 합이 1이 돼야 돼. 요거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린 가는 어떤 집안의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에 대한 가계도를 나는 가의 1, 2, 3, 4에서 채습 한 개당 A별과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기억. 기억은 내부가 칠해져 있는 거죠. 기억.
기억. 우열관계 따져봅시다.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난 경우 7번이죠. 1, 2는 정상인데 7번은 기억 형질이 발현됐단 말이야. 그럼 기억이 발현되는 게 뭐야? 열성. 그치? 여자가 열성이네. 아빠가 우성이에요. 그러면 상념색체. 상념색체, 열성유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념색체니까 1번 A별이 1이잖아. 그러면 A별인 거야. 그치? 같은 방법으로 2번도 A별, 3번도 A별, 4번은 A별의 DNA 상대량이 2네요. A별 이렇게 됩니다. 그럼 7, 8번은 어떻습니까? 7, 8번도 기억 발현이잖아. 열성이니까 A별 8번도 A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따져봅시다. 니은은 동그라미 2개인 사람이에요.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그러면 똑같이 7번이 열성이 됩니다. 왜? 부모는 니은이 있는데 7번은 니은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7번이 열성. 다시 해서 정상이 열성. 그렇죠? 니은이 우성이 되죠? 자, 이 여자가 열성인데 아빠가 우성이네요. 역시 똑같이 상념색체 유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의외로 쉽다. 그지? 그러면 7, 8번 다 열성이니까 뭐가 돼야 돼? 비별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면 1번 비비별이죠? 그치? 비비별. 2번 비비별. 3번 비별이죠? 비별. 이렇게. 4번 비별. 이렇게 됩니다. 다 분석했어요. 그렇죠? 보기 봅시다. 니은은 열성이다. 자, 니은 뭐지? 우성이야. 틀렸고. 4와 8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4 A별 8 A별 맞네요.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되죠. 니은에 대해서 열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들 봐봐요. 모두 열성 유전자죠. 그렇지? 그럼 뭐가 될까? 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없어. 제로란 말이야.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결정되며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우열관계 좋고요.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1과 2는 라지 T와 스몰 T 중 서로 다른 하나만 가진다. 자, 이 문장 좀 기억하세요. 이 경우는 X염색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봐, 2라고 2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라지. 둘 중에 한 명은 스몰일 거란 말이죠. 하나씩만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5번은 라지 스몰, 6번은 라지 스몰이어야 돼. 그러면 5번하고 6번이 유전자형이 같잖아. 표현형도 같아야 되죠. 근데 표현형이 다르잖아. 이거는 상념색체 유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힌트예요. 옛날부터 자주 쓰여왔어요. 그래서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오래된 거라고 해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다? X염색체 유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봐봐. 여자가 열성이면 그 아버지나 아들이 반드시 열성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X염색체 유전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상이 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번이. 그러면 3번도 정상이어야 돼요. 아버지니까. 근데 가 발현했죠? 그렇죠. 7번하고 3번이 표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7번은 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번이 열성이라고 가정하면 6번이 열성. 이건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 발현된 사람이 뭐가 된다? 열성이다. 얘가 열성. 그래서
열성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이름 뭐가 돼? 라지 T, Y. E는 스몰 t, 스몰 t. 5는 라지 T, 스몰 t. 6은 스몰 t, y. 이렇게 되겠죠? 3, 스몰 t, y. 그렇죠? 그 다음에 8, 라지 T, y. 이렇게 되겠군요. 7은요, 라지 T, 스몰 t 될 것이고, 4는 라지 T, 그 다음에 하나는 몰라요. 라지 T일 수도 있고, 스몰 t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제 혈액형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표는 3, 5, 6의 적혈구와 4, 5, 6의 혈장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이다 라고 했고, 이의 혈액은 항 A 혈청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그래서 요거는 이의 혈액이 항 A 혈청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B형이거나 O형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항 A 혈청의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응집원 A가 없어야 되죠. 응집원 A가 없는 혈액형은 B형과 O형이라는 거죠. 다음 268의 ABO식 혈액형은 유전자형은 모두 같고 3478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자, 이렇게 힌트를 줬네요. 먼저 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56, 여기 56이죠. 그리고 뿔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와 6은 한 명이 A형, 한 명은 B형. 이렇게 된다. 이거 지난번에 2점짜리 문제 풀 때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8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모두 같고 3478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478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의 혈장은 A형의 적혈과도 응집 반응하지 않았고 B형의 적혈과도 응집 반응하지 않았어. 그럼 4번의 혈장은 응집원 A하고도 응집 안 하고 응집원 B하고도 응집 안 하죠. 무슨 형이죠? 그렇죠. A, B형이죠. 근데 3, 4, 7, 8이 모두 혈액형이 다르다고 그랬어. 그럼 3번이 뭐여야 된다? O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7, 8은 한 명은 A형이고 한 명은 B형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2, 6, 8에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모두 같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B형 또는 O형이었는데 6, 7이 한 명은 A형, 한 명은 B형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2, 6, 8이 같아야 되니까 2, 6, 8이 모두 모여야 된다? 그렇지. B형이어야 하고 7은 A형이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3번이 O형이니까 7은 AO, 8은 BO가 되고 2, 6, 8은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2도 BO, 6도 BO 이렇게 되네요. 다 구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3번은 무슨 형이 돼? O형이 되잖아. 그렇지? O형은 적혈구에 응집원이 없죠.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맞고요. 6, 니은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상에 있습니다. 7,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B형이면서 가가 발현된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B형일 확률은 BO와 AO가 만났죠. B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죠? 다음 가가 발현된 남자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스몰 ty와 라지 t, 스몰 t가 결혼한 거죠. 그럼 남자야 되니까 일단 y를 받아야 되고요.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t를 받아야 됩니다. 아빠한테 라지 y 받고 아빠한테 y 염색체 받고 엄마한테 스몰 t 받아야 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역시 4분의 1이 되겠네. 곱하면 16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형질 가에서다, 가나다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지? 차근차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얽혀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또 풀립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보니까 가하고 나만 나왔죠. 다에 대한 정보는 가계도로 주지 않았죠. 다른 걸로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에 대한 정보는 여기 맨 마지막 힌트하고 여기 표하고 요거에 의해서 다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나다는 각각 대림전자 A와 A별, B와 B별, C와 C별에 의해 결정된다.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며 B는 B별에 대해 C는 C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근데 A하고 A별 사이는 분명하다고는 했는데 뭐가 우성인지는 안 알려줬죠? B, B별, C, C별은 우열관계를 알려줬습니다. B가 B별에 대해 우성이고 C가 C별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 가계도는 그래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1458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그래서 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알려줬죠. 다음 6과 7에서 채세포 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은 같다. 이거 왠지 중요할 것 같죠? 그 다음에 표는 구성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채세포 한 개당 C와 C별의 DNA 상대량을 기억에서 디귿은 3, 4, 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죠? 얘는 가형질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 요 밑에 거는 다형질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 되겠다. 가나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가계도상에서 빗금, 그 다음에 전부 칠해진 거지. 그래서 2번이 가고요. 3번이 가죠. 6번이 가예요. 그 다음에 8번이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힌트를 한번 볼게요. 6과 7에서 채세포 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은 같다. 이 말은 6과 7이 같은 양을 갖고 있으므로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러면 6이 A별 A별이면 7도 A별 A별이어야 되고 6이 A A별이면 7도 A A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표현형이 같아야 되지. 근데 6은 가가 나타났는데 7은 가가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요거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면 뭐죠? 이건 X염색체 유전이다. 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X염색체 유전일 경우에는 우열관계 어떻게 따지더라? 그렇지. 열성인 여자의 아버지나 아들은 열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7번 가가 발현되지 않은 여자 있지? 얘가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7번의 아버지 3번도 열성이어야 되죠. 그럼 7번하고 3번이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상인 7번은 열성이 아니구나. 그럼 우성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2번 여자. 가가 표현된 2번 여자가 열성이야. 그러니까 6번도 아들, 열성이 되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모순이 안 생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 발현이 뭐구나? 열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은 다 뭘 가져? A별을 갖죠. 그러면 6번 남자니까 A별의 Y염색체 가졌겠죠? 7번은 여자니까 A의 A별을 가져서 우성이 되겠죠. A는 어디서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 9의 A는 4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니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9는 어떻게 될까? 아빠한테 A별 받고 엄마한테 A 받겠죠. 그러니까 9는 A별이 되고 자, 9가 받은 A는 7한테 온 거야. 그렇지? 7은 누구한테 받았을까? 7은 아빠한테 A별 받고 엄마한테 A 받았으니까 4번으로부터 뭐 받았어? A를 받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9의 A는 4로부터 왔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니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9의 동생 그러면 6번과 7번이 낳은 아이죠. 가나다 중 나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가가 발현되지 않고 그렇죠? 나가 발현되고 다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네요. 그렇죠? 가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이게 우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열성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우성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기 A별 Y와 AA별 그 둘이 결혼해서 우성을 낳을 확률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A를 받으면 아빠한테 뭘 받던 우성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A별을 가진 사람. 그쵸? A별을 가진 6번이 가형질을 가졌으니까 이게 열성, A가 우성. 요렇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요렇게 하면 가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치?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똑같이 가계도에다가 나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격자니까 1번이 나가 되고요. 3번이 나가 되고요. 6번이 나가 되고 7번이 나가 되는군요. 이렇게요. 우열관계 따져볼까요? 6번, 7번은 나가 있는데 9번이 나가 없네. 그렇지? 그럼 나가 있는 사람이 뭐가 돼? 우성이 돼요. 9번 여자죠? 그렇지. 9번 여자 열성인데 아빠가 우성이야. 그러면 요거 상념색체 유전이군요. 상념색체 유전이고 얘가 뭐가 된다? 나가 된다. 그럼 상념색체 유전이니까 9번은 뭐가 됩니까? 비별 이렇게 되겠지. 비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비별 7번 비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형질은 성념색체, 나형질은 상념색체니까 일단 연관은 아니고요. 그렇지? 그러면 나형질이 나타날 확률, 우성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비별 결혼해서 우성인 자식을 낳을 확률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이 된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미 얼마? 4분의 3을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을 때 확률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같거나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C에 대해서 따져보면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더 해볼 필요가 없기는 해. 그래서 조금 이따가 C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기는 합시다. 다음 이제 C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자, 표는 구성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체세포 한 개당 C와 C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은 3, 4, 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1, 4, 5, 8에서만 다가 발현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다가 발현된 곳이 어디야?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가계도만으로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3, 4, 8일. 3과 4와 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림이 꽤 복잡해지네요. 그렇지? 그러면 3, 4, 8 중에 4, 8은 다형질이 나타나고 3번은 다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상념색체의 유전이라면 가정을 해볼게요. 상념색체 유전이라면 20, 11, 11 이렇게 돼야 돼. 왜? 유전자 두 개 합친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상념색체는 유전자를 두 개 갖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C가 우성이라서니까 우성유전자 다 갖고 있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뭘로 표현돼야 된다? 우성으로 표현돼야 된다. 근데 어때요? 4번, 8번의 표현형하고 3번의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이건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유전이야? X염색체 유전이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그러면 가형질하고 다형질하고 어떻게? 묶여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기억, 니은, 디귿을 봅시다. 일단 니은은 우성이죠? 얘는 우성이야. 그 다음 기억 볼게요. 기억은 C별이 0이야. 그럼 남자라면 C가 1이고 여자라면 C가 2겠죠.
1 또는 2가 들어간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얘 우성이야. 이렇게. 그러면 디귿은 열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 디귿이 열성인 이유는 봐봐. 3, 4, 8 중에 표현형이 다른 건 3번. 그렇죠? 그러면 4, 8은 우성이고 3은 뭐가 돼야 돼? 열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가 열성이 되려면 C 별 하나 갖고 C가 없어야 돼. 그래야 열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남자 열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 뭐가 됩니까? C 별 Y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8번 볼게요. 8번은 3번한테 Y를 받죠? 이렇게. 근데 우성이야. 그럼 4번한테 뭐 받아야 돼? C 받아야 된다고. CY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 1,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1, 0이 될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뭐가 돼야 돼? 우성이니까 C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C가 하나밖에 없죠? 니은은? 그러니까 C별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B 이렇게. 그래서 1,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4번, 디귿이 3번, 기억이 8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석은 다 끝났죠? 그럼 기억 볼게요. A 플러스 B는 1이다. 어때? 1 아니야. 2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럼 디귿은 아까 틀렸다는 거 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정답은 1번 니은이 되는 겁니다. 아, 복잡하다. 그죠? 그럼 C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6번은 다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뭐가 돼? 열성. 그럼 여기에 C별, A별하고 C별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다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열성. 그러면 A별이니까 A랑 C별, A별이랑 C별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우성이고 다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돼? 열성이어야 되지? 그렇지. 가가 우성이고 다가 열성일 확률입니다. 엄마한테서 요거 A, C 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성유전자, 가에 대해서 우성유전자, 다에 대해서 열성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럼 요게 Y와 만나면 만족하겠죠? 요게 A별, C별과 만나도 가에 대해서는 우성이고 다에 대해서는 열성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A, C 별을 받으면 아빠한테 뭘 받던지 간에 가에 대해서는 우성이고 다에 대해서는 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2분의 1은 그대로 가죠. 나에 대해서는 4분의 3이죠. 어쨌든 뭐가 된다? 8분의 3이 되니까 디귿은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C까지 따져보지 않아도 이미 가하고 나만 해본 결과 이미 8분의 3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4분의 3으로 확률이 더 커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해보지 않아도 정답이 1번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게 된다. 좀 복잡했죠? 설명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푸는 연습, 결국은 연습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때그때 얘를 풀었지. 그렇지. 먼저 뭘 풀었고 A를 분석한 다음에 니은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니은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먼저 분석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2개 정도만 알아내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를 찍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것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나 2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내면서 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선 후에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이겠죠. 자, 열심히 하세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전자 T와 T별에 의해 결정되며 T와 T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땡큐네요. 그렇죠? T와 T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자, 누가 우성인지는 안 알려줬네요. ABO식 혈액형은 대림전자 IA, IB, 스몰 iA에 결정된다. 기억의 유전자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아하, 이거 뭐야? 연관 유전이다. 알려주네요. 가계도는 이 집안 구성원에게서 ABO식 혈액형과 기억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3은 스몰 t를 스몰 t가 아니라 3은 T별을 갖고 2와 4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혈액형부터 좀 따져봅시다. 5번이 O형이니까 1번은 AO, 2번도 AO, BO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AO여야 되겠죠? 왜냐면 1번으로부터 A 받고 2번으로부터는 O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기억에 대해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억 발현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1번, 2번은 정상인데, 그렇죠? 이 아들인 5번의 누나군요. 5번의 누나가 기억 발현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열성입니다. 열성. 그리고 연관되어 있잖아, 혈액형이랑. 그러니까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겠죠. 그리고 3번이 T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3번은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T별을 갖고 있다니까 T별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6번은 뭐가 돼야 돼요? 6번은 T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3번으로부터 A를 받잖아. 그러니까 AT별. 그럼 B는 4번으로 받겠지? 근데 이게 뭐여야 돼? T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BT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6번의 동생은 어떻게 될까? 얘는 T별이니까 BT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BT별은 누구한테 받았지? 3번으로부터 받았지? 그러면 또 하나 T별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4번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T별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 2와 4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2와 4의 ABO식 유전자 혈액형이 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 BO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6번의 동생도 BO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에 이쪽 볼게요. A 열성이니까 T별, O T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1번으로부터 왔지. 그러니까 이거 AT별. 그럼 O하고 T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OT별을 자식에게 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돼. 그래야 우성입니다. BT, OT별.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다음 5번은요. OO니까 이거 아빠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OT, 아빠한테 OT 받고 엄마한테 OT별 이렇게 받은 거군요. 분석을 다 해버렸네요. 그럼 기억 볼게요. 2는 B와 T별을 함께 있는 염색체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2 한번 볼까? B와 T, O와 T별. 그럼 B와 T별은 함께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기억 틀린말 되고요. 니은 1과 4의 기억 유전자형은 같다 라고 했습니다. 1이 뭐죠? TT별. 4는요? TT별. 같네요. 니은 맞고요. 디귿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입니다. 그러면 B형이려면 요걸 무조건 뭐 해야 돼? 자식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억이 발현되려면 기억은 열성이니까 T별을 받아야 돼. 근데 요거를 자식에게 전해주는 순간 이미 T를 전해줬지.
그럼 T별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D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